자, 어제 그 SBS가 주도해서 옵티머스의 김재현 윤 변호사가 로비한 청와대 당 그리고 관계 이런데 한 20명의 명단이 있다. 이것만도 골치 아픈데 오후 들었어요. 이강세라고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 정인으로 놓은 김봉현이가 차 트렁크에 수표 현금 싣고 다니면서 룸살롱에서 접대하고 이 트렁크에 이 돈 싣고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 손에 지금 이 뭐라고 할까요? 이 근육통이 생겼다는 그래 숨어있다 이종필이 라임 부사장하고 잡혔던 김봉현이 있지요. 새벽까지 술 마시다가 본인은 또 술에 입이 안 된대요. 룸살롱 하나를 다 미겨 살렸다는. 그리고는 또 새벽에는 교회 가서 기도한다는. 그리고는 또 마카오나 이런 데 가가지고 도박하고 또 기도하고 어쨌든 독특한 인물인데요. 이 김봉현이가 지가 데리고 있던 이강세, 이 이강세는 광주 MBC 뭐 사장을 했다든가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7년에 3월 달에 광주 MBC 사장에 취임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광주에서 지역 MBC 사장을 했으니까 아마 지역의 이 호남 출신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꽉 잡고 있겠지요. 그 지역에 뭐 이 지역 사회가 네트워크가 탁월한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아마 이제 이 정권에 로비를 하는 용도로 쓰려고 때리고 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스타 모빌리티에 돈줄이 막혔잖아요. 라임 등과 관련해서 돈을 빼서 일을 하려는데 그게 일단 건강원 조사 등으로 아마 잠겨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풀어달라고 로비하기 위해 이강세를 사장으로 영입을 하고 이제 청와대 당시 강주 출신의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강기정이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민정수석을 작년 7월에 만나러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제 강기정이한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을 현금을 담아서 쇼핑백에 담아 줬다. 이렇게 정언을 어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봉현이는 4월 달에 구속되고 난 뒤에 처음에 구속될 때는 경찰이 김봉현을 확보하고 뭐 검찰이 빨리 데려갈라 하고 그때만 해도 검찰이 수사 의지가 좀 있었는데 그 뒤에 윤석열 총장이 힘이 쫙 빠져버리면서 이제 그 뒤로는 검찰 내부도 장악돼 버렸죠. 그래서 남부지검 형사 6부에서 5천만 원을 강기정이한테 줬다고 진술을 했는데 대금에 이런 보도는 누락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도 이 언론 보도가 지금 나고 난 뒤에 해당 5천만 원 김봉현의 발언을 듣고 경위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김봉현이는 어제 남부지법에서 열린 이강세 대표 재판에 정인으로 출석해서 지금 구속돼 있는데 정인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말에 이강세가 내일 지금 강기정이를 만나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해서 집에 있던 5만원권 5천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줬다는 겁니다. 현금으로. 자, 그래서 강기정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 달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지요. 그래서 청와대의 정무수석한테 이 로비를 했다라는 것은 이게 법정에서 보통 그 정권이 있을 때는 안 나오지요. 정권이 바뀌어서 나오는데 이번에 이 문가리 정권에는 보면 옵티머스나 라임에서 이 젊은 친구들이 좀 달라요. 김재현이나 윤 변호사 40대 30대고 김봉현이도 40대인데 얘들 생각에는 내가 들어가서 10년 15년 살아버리면 내 끝이지 않냐. 그러니까 끝까지 다 불어가지고 내가 한번 억울함을 호소하겠다 하는 이런 마인드가 아주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날짜 장소까지 이 디테일하게 언급했다는 거예요. 2019년 7월 27일
호텔 커피숍에서 이강세를 만나서 구체적인 호텔을 진술을 했어요. 5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줬느냐고 검찰이 질문하니까 김봉현이가 이강세 집이 잠실인데 그 근처에서 보자고 해서 그래서 저녁 무렵에 차를 타고 갔다. 김봉현은 이강세가 이 건품을 잘 전달한다고 했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연락을 받고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했고 인사하고 나왔다고 해서 전달됐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강세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돈을 받았으면 이제 그 돈 받은 데 대해서 일해준 것도 연락을 해줘야지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 수석이라는 분이 김상조 정책실장한테 지금 직접 전화를 해서 화내듯이 라임이 억울한 면이 많은 모양이다 라고 자기 앞에서 강하게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 그러니까 이강세가 있는 앞에서 김상조한테 전화를 강기정이가 했다. 이런 이야기죠. 이강세가 강기정 수석하고 고향 지인이고 가깝게 지냈고 이 5천만 원은 이강세가 이런 일을 해주는 경비 명목으로 받는 게 아니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강기정이한테 준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전달 증거가 있냐라는 질문에 호텔 CCTV가 있다면 다 찍혀 있을 것이다. 검사가 5천만 원이 착수금이었냐고 묻자 네 하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되면 추가로 더 주려고 했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라임 사태 이전에도 이강세를 통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청탁을 시도한 적이 있냐, 즉 검찰이 수사를 갖다가 이렇게 좀 무마하도록 한 적이 있냐니까 거기에도 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품 로비가 여기저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돈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강세가 결정했고 자기가 따랐다. 비록 데리고 있지만 언론계 출신 이강세가 58살이고 자기는 46살이니까 이강세가 이래 하자 하면 자기는 그냥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강세는 거의 강기정이하고 뭐 제가 봤을 때 나이나 연배 이런 걸로 봐서는 같이 대학을 다닌 운동권 비스무리했던 출신일 거라고 보입니다. 이강세 측은 강기정을 스타모빌리티 업무 때문에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전달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어요. 이강세는 강기정이하고의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 줬다고 하면 문제가 될 거고, 그렇지만 이 김봉현이는 나는 뭐 강기정이하고 직접 아는 바가 없으니 있는 대로 다 까발려서 나한테 다 덮어 씌우려고 하는 부분을 막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겠죠. 자, 강기정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건품 수수는 사기 날조다. 그리고 한치의 이런 사실도 아니고 민행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광주 MBC 사장 출신으로 지금 정치권과 이 라임 김봉현 등과의 연결고리로 이렇게 이제 지적되는 이강세는 횡령 증거이익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올 7월 달에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날 지금 이런 진술이 남부지법에서 터져 나오자 윤석열의 대검은 지금 과연 어떻게 김봉현이가 이렇게 말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고, 그래서 김봉현이가 그 같은 진술을 검찰 단계에도 했는데 지금 검찰이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진술이 나왔는데 이를 누락했으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범죄가 된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은 지금 이 라임과 옵티머스 건으로 이성윤이 주도하는 지금 중앙지검 추미애 라인에
지금 윤석열이 거의 고립돼 있는데 옵티머스하고 라임이 윤석열에게 엄청나게 좋은 반격 카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피의자가 진술한 부분이 피의자 신문 조서에 이렇게 포함되지 않고 면담 수사 보고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보통 치다가 또 검사가 잠깐 보좌해서 또 방에서 검사하고 또 다른 이 진술이 아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면담 수사도 보고는 해야 되는데, 이 일은 핵심인 일이죠. 라임 사건에서 누가 배운가 하는 핵심인 이야기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인데 이건 무조건 조서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지, 이걸 뺐을 때는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임 수사를 이끌던 이 남부지검장 송사면이가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날 때도 이 라임 수사 과정에서 뭔가가 나오니까 청와대 여건이 지금 이 사람을 날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지난해 조국이 지금 수사 이후에 여권에서 검찰을 집중 공격해서 윤석열 측근들을 다 박살내고, 최근에는 이제 윤석열 가족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그 배경이 결국은 라임과 옵티머스 수사를 못 하려고 한 거다라는 것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김봉현이는 지난 4월 달에 서울의 한 구석의 성북구 빌라에 숨어 있다 잡혔는데, 이 스타 모빌리티, 그 수원의 한 버스 업체입니까? 수원 여객이죠. 그 회사 돈을 241억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또 재향군인의 상조의 보유 자산 그것도 인수해 가지고 377억을 빼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라임과 관련해서 지금 이 기동민이 등 정치인 3명을 지금 이제 검찰이 출두를 해라고 했고, 기동민이는 이미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동민이는 이 고급 양복과 정치자금 3천만 원 이상을 지금 수령을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 라임 사건이 지금 청와대, 국회의원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뭐 건강원이나 이 재경 관련 공무원, 또 그 이 은행 정권회사 등의 폭탄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핵심은요, 석 달 전에 이 진술이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석 달 전에요. 이 검찰이 석 달 전에 강기정이가 금품 수수한 사실을 포착했는데 7월경에, 그런데 그래서 강기정이를 조사 필요성을 인지했는데 석연찮은 이유로 강기정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8월 이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물갈이 되면서 그래서 결국은 강기정이 문제가 덮어지려다가 지금 이 김봉현이 진술로, 법정 진술로 터진 겁니다. 그래서 김봉현 등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기정 등에게 돈을 전달했다라는 부분을 카드로 쓸라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그냥 딱 잘라버리고, 그런 거는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조서에서 빼버리고 그냥 다른 혐의들만 가지고 이걸 김봉현이를 일당을 처벌하려 하자 법정에서 폭탄 선언을 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를 수사해왔던 남부지검 형사 6부는 김봉현과 그 주변 인사에 대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강기정에게 수천만 원이 전달되었다라는 정황을 파악하고 강기정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기정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여권 관계자 여럿이 동남아 골프 접대, 양복 선물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을 받았다라는 물증이 나왔고, 최근에 그래서 4명을 출두하라고까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일부는 이미 벌써 조사를 받았고요. 라임 관계 측에서 이 피의자들이 이렇게 진술했기 때문에 수사팀 내부에서는 당연히 여당 인사들이 불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말에 부산에 선거 나갔다가 떨어진 전 노사모
회장이었던 이상호, 이 친구는 8천만 원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죠. 그러면 그 친구부터 해서 쭉쭉쭉 가야 되는데 뭐 선거 나갔다가 떨어진 힘없는 원내외 하나 정리하고 더 이상 안 가고 기동민 수사도 진전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동민 수사가 지금 계속 뒤로 밀어주고 그러면서 강기정에 대한 수사도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청와대 수석이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확보됐는데도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이 부족하다. 더 확보해라. 더 확보해라. 이렇게 수사팀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당시 남부지검 이 지검장이 송상현이 그냥 사표를 8월 달에 내버렸다는 거예요. 자, 김봉현이는 이대로 재판을 가면 10년에서 15년 받아야 되는데 청와대 강기정을 이 지금 자기 죄를 낮추는 패로 쓸라 했는데 자기만 지금 딱 꼬리를 잘라서 고립시키고 거기는 안 하니까 법정에서 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김봉현이가 그냥 담아다 주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이 진행되는 걸 보고 추가적인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강세가 내일 수석을 만나는데 인사비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을 주면 쇼핑백에 자기는 집에 현금을 보관하다가 줬으면 은행에서 그날 인출한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나중에 오리발 내밀면. 그러니까 돈 주는 사람은 항상 거기에 대한 여러 준비를 하겠죠. 네 강세가 강기정이 만나서 인사하고 나왔다. 그래서 돈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었고 김상조한테 화를 내고 전화했다까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검찰이 김봉현이가 7월 27일 작년 8시 28분에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이강세를 1시간 동안 만난 사실을 택시 결제 내역 등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김봉현이가 왜 택시를 탔을까요? 그 돈 여기저기 많이 뿌리고 다니고 어깨 힘주고 다니는 친구인데요. 주말이었겠죠. 기사가 씨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2019년 7월 27일이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몇 달 전에 휴일날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해서 이강세가 들어가서 만났다. 기억나시죠? 일요일 날인가요? 왜 그랬을까요? 일요일 날 청와대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무실에도 뭐 수석이라 해도 집밖에 없고 뭐 비서도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 같은 날 이런 엄밀한 지금 해동을 하기가 매우 쉬웠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밤에 호텔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전달했고 7월 27일 토요일 날 오전에 강기정이하고 먼저 전화를 해서 약속을 내일 들어오라고 잡고 그런 다음에 김봉현이한테 인사비가 필요하다 했고 그래서 이 전화 기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강세가 강기정이하고 통하고 이강세가 김봉현이하고 통한 게 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요일 날 이제 돈 들고 청와대 가서 강기정이 만났다. 근데 이제 돈 들고 갔는가 하는 것만 지금 공방전이고 강기정이를 만난 사실까지도 확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강세가 면담 후에 강기정이로부터 받은 개인 이메일 주소로 라임 관련 자료를 4건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이 묶여 있어서 못 받으니까 좀 풀어주고 어쩌고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청와대 공식 메일로 그런 걸 주고받으면 흔적이 남을까봐 개인 이메일로 주고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김봉현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지난해 7월에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로비를 하다가 그게 좀 약하니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이런 거 갖고 안 되겠다 해서 더 센 카드에게 빨리 해보자라고 김봉현이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말까지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강세는 6월 구속 직후에 김봉현과 호텔에서 7월 27일 날 만난 적이 없다고 하다가
결국 검사가 증거를 들이밀자 시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광세는 김봉현을 만나기 전에 김봉현을 그날 이제 나중에는 만났다고 시인하고, 강기정이 만나기 전날 만났는데 다음날 강기정이 만나서 뭘 어떻게 이야기할 건가 그건 논의했고 1,000만 원은 받았는데 라임 기자회견에 기자 모아달라 한 거지 강기정이한테 전달해란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강기정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김봉현의 말을 토대로 지금 이광세를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검사가 물었잖아요. 돈 줬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당 그 담당 부장 검사나 주임 검사는 이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끝없이 압력이 내려와가 이게 지금 막혀 있다가 그래서 지검장도 사표를 내고 떠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마 내가 볼 때 담당 검사가 어제 옵티머스 사건도 터지고 이렇게 터지고 하는 속에서 소신을 가지고 그때까지 쭉 갖고 왔던 김봉현의 지금 금품 수수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걸로 보입니다. 김봉현의 5천만 원 전달 여부를 일부러 다시 물었던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금품 수수 사실이 지금까지 조서에서 누락돼 있다.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그럼 또 왜 이게 법정에서 되살아났느냐. 이광세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구속됐는데 참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일선 수사팀은 이 부분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 중간에서 그걸 틀어막아서 끊었고 그래서 조서에서도 빠졌지만 결국 법정에서 검사가 물었고 김봉현이가 답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재확인되어서 터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